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6월 18일이요? 18일입니다. 네, 18일 금요일이요. 18일 6월이 금방.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경목요결 서가 문장은 간단하지만 시작에서 대단히 깊은 의미가 있고, 오늘은 서 지난 다음에 두 번째 이 제1장으로 되어 있는 입지편을 들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서에서 그 율곡선생의 뜻을 한번 가슴에다 새겨보고, 그리고 나서 그 뜻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입지입니다. 야, 내 말뜻 알아먹었냐? 예, 그러면 어떻게 할래? 예, 저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성현이 되는 것을 눈꽃만큼도 마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애초에부터 마음에 단단히 세워갖고 열심히 한 시간도 한순간도 헛눈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자네들만 한 것이 아니라 나도 늙은 내가 그동안에 너맹하니 헛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깊이 반성하고 나도 자네들하고 똑같이 공부를 하려네. 그것이 바로 말하는 성문 뜻 아닙니까? 그 이제 저는 그 지금 이 글을 보면서 뭔 생각하냐면, 제가 2006년에 정년 퇴임하고, 그리고 바로 호주제 폐지 반대, 가족제도 유지 그 갖고 전국 떠들고 다니고, 이제 다시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그 김대중 씨가 그 여성들 해갖고 여권 할 때 거기에 이제 부딪혀갖고 온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자면 유림을 대표해서 제일 처음에 내 은사님이신 기세훈 선생님이 그 여성 지도자로 내 싸움이 붙었는데, 기세훈 선생님은 이제 법률가고 서울 고등법원장까지 하신 양반이고, 그런데 이제 이화여대 총장을 한 가정도 갖지 않았던 처자 출신이 가족제도에 대해서 안치기를 너무 했으니까, 당신 눈에 보기에는 더구나 기세훈 선생님은 이쪽이냐 양반 상기인데 갑자기 죽었어. 근데 말만 하면은 그냥 우원히 여자 떼들이 붙어갖고 하니까 듣다 보다 화가 이렇게 나고 한 얘기가, 당신이 말이야 시집도 안 간 사람이, 걔 얘기도 또 나보다 아는 사람이, 가정도 모르는 사람이, 더군다나 당신 집안도 보잘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한국 가족제도 대표한다고 떠들고 있어.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해버렸어. 정면으로 공격을 해버렸어. 그랬더니 기세훈 선생의 말로 당시 와서 법조계에서 올라오니까 대항을 보던데, 그 말 듣고 나니까 지금 이화여대 총장인 지금 선생이 깨가는 정말이나 하는 전라도 출신 전남대 법대학장 했다고 한 양반한테서 당신이 말이야 가족제도 모르는 사람, 집안 보잘것없는 사람이 뭔 이씨한테 소리냐 해놓으니까 이제 자존심이 상했어. 그렇게 그 이화여대 출신 똑똑이 변호사들이 우호에 나서갖고 뭐 저영감이 우리 선생님 모욕을 해갖고 우호에 공격을 해버리니까 그 젊은 여자들하고 기세훈 선생님이 논쟁을 할 수가 없지 않아요. 왜 자꾸 학생들께 우호에 대들어먹기. 그래서는 당신대로 말 안 해. 그래갖고 나와갖고는 이제 그 다음에 당신 생각해보니까 그런다고 해서 대화가 끊어져서는 안 되지 않니. 그러면 나는 성기 그분께 요구고 말아버렸는데, 그래도 낭창낭창 할 얘기를 하고 따질 사람이 누구 있는가 봤더니 당신 밑에 있는 구상진 변호사 하나 하고, 고향으로 가서는 전라도에서 내 말 잘 듣는 사람 누구나 봤더니 법과대학에 정아무개라는 사람이 제자가 하나 있었게, 느닷없이 구상진 변호사를 보내서 서울 좀 올라오라 그래라. 왜 없게 선생님 구상진 얘기가, 선생님께서 형님 모시고 서울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뭐 올라가서 뭐 어떻게 여자들하고, 나는 선생님 말씀해, 나는 여자들하고 젊은 여자들하고 담판을 모르게 낭창낭창하고 따질만 따지고 성질 내지 않은 사람 중에서 그래도 제자들이 한다면 괜찮을 것이니까 한다면 자녀가 둘이 와서 대응을 해서, 그래서
부상진 변호사를 통해서 나를 지선 선생님이 서울로 부르는데 불러갔단 말이에요. 가갖고 느닷없이 그 여자 똑똑이들하고 싸우면서 만나라고 그래요. 선생님 저는 그렇지 않아도 여자들만 보면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데 어떻게 속에서 더군다나 이 아이들 똑똑이들하고 먹었습니까? 아니 부끄러운지 알고 조심하면서는 훨씬 맞지. 나는 꼬라지 부인하면 욕을 해보고 말 깨본디. 자네는 그래도 할 말로 내가 준비는 안 됐습니다 하면서 자네는 참으면서 능청능청히 할 사람이 이렇게 할 것이네. 저 못해요. 그 말 주눅들이가 못해요. 해라고 하면 해야 참말 말고. 그래서 저거 부상기를 동원해갖고 그 여자 짠합병이라고 대기를 시켰던 것이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한국 가족제도 전통 가족제도 수호하는 국민연합이라고는 노인들 조직을 맺는 거라고. 그래갖고 부상기보다 내가 나이가 좀 많다고 하고 나를 앞서갖고 그 사람도 싸움을 하게 된 거지. 얘기가 좀 못 나갔지만 그때 느껴진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비록 힘이 약할지라도 참아가면서 조심스럽게 할 얘기를 하면 어떤 상황에서 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배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강경하게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전체 흘러간 것이 아니라 부분 해갖고 염을 깨면 안 됩니다. 전통 가족제도가 깨져서는 안 됩니다. 호주제도라는 핑계를 갖고 가족 그 대표가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가부장제라고 해갖고 가부장이 독재권을 그 집안의 임금이다. 그래서 독재권 행사가 됐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학생들 모아놓은 반마다 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반장 역할을 할 사람들을 뽑아야 하는 것인데 반장조차 불평등이 없어집니다. 그다음은 가족제도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문제 갖고 좋은 각파로 해갖고 대결을 제재를 준비해갖고서 그래갖고 느닷없이 이제 불려가갖고 나서는 자네 말이야 며칠까지 세종회관에서 가족법 전통가족법 수호기관 이 안을 낼 것이니까 거기 발표해. 그래서 느닷없이 불려가갖고 세상에 촌사람이 앞에 서도 못하지 나 겁이 많아 부끄러움이 많아갖고 지금 이제 상당히 똑똑해졌더니 그런데 세종회관에 나가서 그 따라땡이들하고 대기를 해라고 하네. 근데 지엄하신 은사님 명령이니까 더군다나 기세훈 선생님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아주 막연한 친구신데 아버지는 그때 광장 놀고 여기에서 이대표 국회의원 당선이 되셨고 기세훈 선생은 송정리 주군 그 임곡이니까 그 갑관이요. 광장 갑구에서 부산에서 수장 쉬어다가 온 정순조 씨한테 붙어갖고 접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 이제 당신하고 제일 친한 친구 아들인데 그럼 아들인데 법과대학에 들어가고 이제 교수 온다 하면서 처음에 나 그냥만 만나게 그러시더라고. 인사를 했더니 네가 인식씨 아들이야? 우리 인식에 이렇게 큰 아들 뒀나? 그러더니 그냥 딱 보듬고 네가 친구 아들이야? 그렇구나. 내가 얼마나 가슴이 울렸겠는가. 그 후로부터 기선 선생님에 대해서는 아버지에 대한 것 같은 존경심과 복종하는 마음이 항상 똑같이 있었고 그렇게 모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꼭 기선 선생님 나 불러갖고 한동아 이 문제를 어떻게 쓰겠냐 이렇게 이 방향으로 허락하냐 그렇게 하셔서 예 열심히 한번 해보랍니다. 자신 없습니다만 해보랍니다. 뭐 해봐라.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랍니다. 그러면 쓰겠다. 그래갖고 몇 번 시험해 보시더니 바로 나는 당신처럼 부인하면 눈 감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점은 이런 점이 있고 저런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정해야 할 거 아니오. 그렇게 절충해 가는 것을 보고 나서는 내 대신에 너는 싸움 붙으면 판깨도 않고 헐소리를 하겠구나. 그래갖고 부르다가 그 싸납게 여자들하고 붙어갖고 특히 그 여성 쪽을 대변하고 있는 연세대학 김주수 씨한테 김주수 패널한테 내가 포위당해갖고 아주 못된 꼴을 당하면서 그동안에 참아왔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전남대학에 광주 촌놈이 그 싸납쟁이 연세대학하고 이화여대 패널한테 포위당해갖고 조금씩 다 각계격파 해갖고 방위해냈던 그런 것 때문에 실은 나잖아. 그래서 여기서요? 경상북도 안동 그
최태 선생님 모신 뭔 서원? 도산서원. 예? 도산서원. 예, 도산 서원 밑에 있는 그 안동에서 가족제도에 관한 마지막 토론할 때 나보다가 발표라고 할게. 그쪽은 자기들 입장만 많이 세우길래 내가 없어. 한국 가족제도 지키려면 한꺼번에 지켜야지. 안동에 있는 양반들만 당신들만 지키고 우리 가족제도가 깨져도 되는 것이냐. 그래갖고 얘기를 했더니 글로 인해서 경상도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아갖고 그래서 세상에 내 글이 언제 이제 복사하고 나눠지겠구만. 자기들 뭐라고 하냐면 한국 전통 가족제도를 지키는 명문이라고 해갖고 그것이 별점 복사해갖고 다 그 양반들은 그 아까 도산 산하에 있는 패들한테 싹 그 뿌려졌어. 그래서 글로 인해서 그래서 그쪽에서는 전남대학 정원다면 그럼 좀 알지. 그래서 그쪽에서는 우리 양반들 전통 법통 그만 했던 양반 때문에 그 경대학 그 양반은 그 후로 그 양반 발표했는데 별 박수도 안 받고 내가 함께 잘했다고 해갖고 그로 인해서 그 예, 경상도를 중심으로 해갖고 전라도 합쳐갖고 15명 우리 전통 가족제도 수호에 관한 교수들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유리모가 어서고 해서 돈 1,000만 원씩 3,000만 원 지원해갖고 입법안 만들라고 줬다가 주기로 했다가 지역연합회에서만 800만 원 줬다가 필요하다고 또 600만 원 찾아가보고 200만 원 남아주고 나머지 주도 않고 글로 인해서 모집해갖고 단체에다가 결국 내가 다 돈 물어내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해다니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치를 나르자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조심스럽게 해나가면 쓰겠다 생각이 들어서 천지가 무너지더라도 해야 할 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지켜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우리가 우리 뜻을 지켜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했던 것인데 그 제일 먼저 오셨으니까 우리 김 선생님이 한번 지난번에 한번 본문만을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 더 잘한 사람이 있어서 선배님들한테 그래. 쫄아갖고 틀렸만 경몽요결서 읽을 때는 또 여기는 이제 거기서 청룡 그러니까 낭낭한 음성 듣도록 하기 위해서 미안하지만 마스크 벗고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섬은 제일 처음에요. 섬은 처음 연기라고. 어머니가 마이크가 필요해? 아니요. 아니, 잘해요. 그 마이크를 한번 줘보면 처음에는 어색해. 근데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로서 뭐냐, 전부 다 여기서 한 번씩 그 기회를 통해서 대중 앞에서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봤으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지도자적 용력을 기르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겠다. 저기 그냥 이 다들 저보다 더 야, 잘하시는 만 그냥 있기만 와서 하면 요 마이크 설치 한번 해봐. 아 지난 보니까 마이크 지금 응? 마이크 고장 나 있습니다. 고양이요? 예. 아니, 그냥 할게요. 내가 아무리 근다고 내가 그거 모르는 줄 알고 한 모양인데 나도 한때는 내가 광주 서중 댕길 때 일곱 가기 전에 서중 댕길 때 전체에서 우리 점수에서 내가 1등을 받았다고. 저번 보니까 그가 들었어? 네 여기 와서 이게 저는 묻는데 이렇게 한번 이거 소스 보니까 맛있는 너무 크다. 보는 거 대박 많이 기억. 안 나오지? 고쳐져 나와? 네. 나와? 나와. 저는 지금 고쳐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 번 말 한 자리 하고 나서 안 하더라도 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요. 세상에 내가 형수 씨 제가 전남대학 조교하다가 전임강사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개교 기념일에 세상에 지식인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로
학술 토론하는데 그 많은 교수들이 대표 연설할 사람이 없어. 그렇게 전임 강사 막 올라간 나한테 지식인 사회적 책임이 있는 얘기라고 그 얘기를 해서 이 정도면 되게 좀 너무 신기하지 말자. 용기를 갖고 갔더니 그러니까. 그때 조 여사님 괜찮아. 염려하지 마라. 처음으로 한번 네, 한번 있겠습니다. 그 망국중 앞에서 강의를 서고 나서 경명 그때 고대 조결사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 인생 사세 비학문이면 무의이인이니 소위 학문자는 역비 이상 별변 물사야라 지시 위부 강자하고 위당효하고 위신충당하고 당충하고 이 부부 당별하고 이 형제 당우하고 이 소자 당병장하고 이 부모 당유신이니 개어일용 동경 지간에 수사 감득 비랑 이요 비치심 묘묘하여 희기 기호 자야라 희기 기여자 희기 기호자야. 희기 기호 자야라제 단불 합지는 단 여기를 해줘야지 단 불합지는 지심 모색 심지 모색하고 식견 망매라 고로 고로 여기를 붙여야 되죠. 고로 그리고 또 고로. 필수 독서 궁리하여 이명 당행 지로 연후에 지로 여기 띄어야 돼요. 지로 연후에 지로 연후에 저의 특정 이천리 득중의다. 금이는 불지 학문이 제어 일용하고 이 마음의 고원 나는이라 고로 수요 별인하고 자한 포기하니 기입을 가해 아이고 야제하라. 잘 읽네. 아이고네. 보십시오. 처음에 읽어도 이렇게 이 정도 읽으실 때 네. 5번 읽어놓으면 진짜로 아나운서보다는 더 잘하시거든요. 저기 서문으로 막 외웠다요 공부한다고. 아니 선덕이 유튜브 보니까 너무 매력적인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나도 한번 외워보자 했는데 외워지진 않고 어떤 노래보다 너무 그 소리가 듣기 좋은 거예요. 그 선덕이. 그래서 한번 외워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한번 보셨죠 이제 이 정도 하면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몇 가지 이제 익숙해지고 훈련되지만 혼자 외워봤자 그 잘 안 되지만 그 외고 읽은 모습을 듣고 있는 조 여사한테는 나 같으면 이렇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우라고 내가 스케줄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조 여사가 한번 읽어보라고 뒤로 막 빠졌어. 그러면 이제 더 잘한가 보다가 보여.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마이크가 짧아서 안 보이죠.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띄하고 붙이고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아 이게 안 오네. 좀 너무 뭘까 싶게 나오시 이제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 안 됐어요. 말도 아니 말이 다 오고 안 돼도 되는데. 당황하지 말고 처음부터 또박또박 읽으시면 경몽요결서라 더 가까이 빠지세요. 인생 사세에 비학문이면 무의미인이니 소위 학문자는 역비 이상 별건 물사야라 지시위 부당자하고 위자당효하고 위신당충하고 위부부당별하고 위형제당우하고
위소자 당경장하고 이부무 당유신이니 개어일용 공정지간에 수상각득 기당이이요 비치심 현묘하여 희귀 기효자야라 단 불합지는 심지 무색하고 식견 만매라 고로 필수 독서 궁리하여 이명 강행지로 연후에 조의 득정이 천리 득주의리라 근위는 부지학문이 제어 일용하고 이마의 고원 난행이라 고로 추여 별인하고 자한 복귀하니 기불가 애야제야 그렇죠. 그 다시 말하면 아까 김 선생이 읽은 것은 저 선생이 또 한 번 더 읽은 것 같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읽은 것 같아도 실은 말은 한꺼번에 읽은 거예요. 그게 그 두 번째 읽은 사람은 전부 혼자 읽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같이 읽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가끔 또 그대로만 하면 안 돼. 트집 잡는 사람 하나 있지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혼자 읽을 때는 취지에 따라서 여기 말씀에 이자가 있는 동안에 말만 이자가 있을 때는 그 사이에다가 말을 붙여버려 하고 그런다 뭐 한다 그렇게 해서 여기 거기다 우리 말의 훈을 필요에 따라 넣으면 더 좋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분 얘기 속에 내가 읽는 얼마나 잘못 읽는가 비교해 보시면 여기 아까 거기 내 생각은 여기다 말을 좀 우리말을 넣었으면 쓰겠다 한 제목이 있어서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리랍니다. 인생사세에 비학문이면 무의위이니 소위 학문자는 역비 이상 별건 물사야라. 그까지 똑같은 지시로 로자 붙인다. 지시이니 그런 뜻을 시하고 사이에다가 시하고 요거는 바로 붙이면 안 돼요. 지시 단지 이것은 그렇다니. 단지는 다만 이것은 위부는 당자하고 위부는 등자를 거기다 넣으면 훨씬 더 부드러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 내 생각기는 내 새끼들한테 갇힌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그거는 풀 수 있는 대로 앞으로 한 번 글자든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풀어갖고 설명해 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말다쓰기 얘기인데 제가 언제 한 번 가르치고 했겠습니까만은 대학원에서 그 정도전 선생 그 조선경국전 강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문으로만 쭉 되어 있어 안 돼. 그놈을 토를 넣은 데다가 훨씬 더 전부 막 찢어 갈라갖고 해놓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자연히 그 어떤 문장을 보면서 찢어 갈라고 분석해서 읽는 방법이 애들한테 배워지더라고. 나한테도 버릇이더라고. 그래서 내한테서 그 말하면 조선조 초기에 있어서 법전이 조선 경국전 가치를 공부를 같이 했던 사람들 치고 그 경국전을 한번 처음에는 몰랐다가 끝들이까지 다 배우고 나서는 조선 경국전 배운 사람들은 문장을 한문 문장을 그대로만 열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풀어서 설명하는 방법을 다 터득했어. 지금도 그 애들 만나보면 그래. 선생님 그때 가르쳤던 그 조선 경국전 때문에 한문 문장을 전 이해했어요. 그 생각이 듭니다. 저 욕심으로는 조선 경국전 그 원문하고 번역된 것도 책까지 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여기 공무원 풍토가 익으면 반드시 나는 조선 경국전을 통해서 우리나라 법전적 한문에 접근하는 방법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방치 한개 법학생이 어른데 그 수많은 분들이 있어도 조선 경국전 그대로 읽은 사람 아무도 없었어. 조선 경국전 안 읽은 사람이 경국대전을 어떻게 읽어? 경국대전 그 일만 건사하지 그만 문장 몇 개나 갖고 안치게 할 뿐이지 전체 경국대전 체제를 못 따라. 문제는 무엇이냐? 문장을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시로 이것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서 다만 이것만이 단지 이것은 다는 직자는 단지라고 하거든. 단지 이것은 비부는 당자하고 아버지가 되면은 마땅히 자식들을 사랑해야 하고 자자는 사랑을 자자예요. 자식 사랑을 자자예요. 위자면 당효하고 자식이 됐으면은 부모한테 효를 마땅히 효를 하고 그러면 위자 당효는 위자는 마음대로 붙이면 되잖아요. 그때 따라서 위자는 당효해야 할 것이고 위신이면 아까 신은 할수 이 신이면 신하가 되었으면 당충 마땅히 충을 해야 할 것이고 그 위충이면 해도 좋고 위충은 뭐 위충 이해도 좋고 위충이면 위충이 되면은 할 수 있고 그 뜻을 풀어서 얘기하면 위충 당충 위신 당충보단 위충이면 당충 어떤 놈이 훨씬 잘 들어온가 위충이면 당충해야지 그렇게 우리가 풀어가면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 중국 한문이 아니라 우리 글로 우리 마음으로 전달해 가는 것을 배워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 위충이면 위자면 위신이면 신이 되었으면 신하가 되었으면 당충하고 위부부면 당별하고 서방과 각시가 됐으면 마땅히 자기 해야 할 책임을 별 책임이 자기 책임을 분별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 형제면 당우하고 형제가 되었으면 마땅히 우애를 해야 할 것이다. 위에라 해도 좋고 한꺼번에 했으면 두 줄이나 세 줄쯤은 똑같이 요 하지 말고 할 수 있잖아요. 문장을 바꿔가면서 거기에 맞는 분위기를 설명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형제면 당우하고 위소자면 당장정 경장하고 나이가 어린 사람이면 마땅히 경장 자기보다 어린 장장에 나이 많은 사람을 공경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위부모면 당유신이 벗이 되었으면은 마땅히 벗이 마음을 준 바를 지켜야 한다니 믿을 진짜는 마음을 신의를 지켜야 하는 것이니 모두는 개어는 개와 어가 항상 붙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개는 이용 동정지 간에 모두는 다 이용 동정지 간에 날마다 하는 일 가만히 있거나 움직이거나 하는 사이에 있어. 날마다 움직이든지 가만히 있든지 간에 날마다 활동하는 동안에 있어서는 안에 수사하여 각득기 당이이라 수사하여 넣어도 된단 말이야. 일에 따라서 각득기 당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얻을 득자니까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따라서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꼭 얻을 득 돈 주고 산 거 꼭 그만 생각 아니라 이와 같이 언제든지 하나 단어가 있으면 그놈을 다른 말로 비슷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방법을 지금 익혀둬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10번 읽으셨다 하지만 10번 읽으신 것보다는 읽으면서 거기다가 항상 뉘앙스를 어감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단어를 한 번씩 생각해봐요. 그럼 자연히 큰 문제야. 잔소리 같지만 또 이런 잔소리를 해야지 얘기가 됩니다. 세상에 정도는 선생 조선 경국전을 느닷없이 대학원생들 모아놓은 강의를 하는데 내가 처음으로 하는데 얼마나 나와서 답답했어 그게. 그 안에 물론 이제 김성현이 내 사랑하는 제자한테 여러 가지 정보 자료 얻어갖고 또 관련된 번역된 한 너네까지 대제가 봤지만 그러지만은 중요 문제는 그 문장을 풀어서 봐야 한단 말이에요. 풀어서 볼 때는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좀 이따 풀어서 본 방법을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일의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사는 일에 따라서 일마다 갖고 있는 그 입장에 따라서 각특기랑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일에 따라서 그것이 해야 할 바, 가야 할 바를 각특 찾아서 얻는단 말이에요. 깨달아 갖고 추려 가지고서 이 각특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면은
그 일 그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면 여기 각특기당이이 이름을 어떻게 붙일 것이오? 딱 하나 표준어로만 해석을 가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면 그로서 일이 다 끝나는 것이다. 글로서 맞춰지는 것이다. 그러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지. 그렇게 해서 말하면 각특기향이이를 적당히 붙여서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하는데 이것을 옛날 어른들은 꼭 하나 표준하고 그런 건 맞춰갖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각특기당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간다는 뜻이에요. 득이 은다는 뜻으로 간단 말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판단 깨달은 다음에 깨달음했으면 각특기 했으면 그러면 기탕을 얻었으면 이 글로 끝날 뿐이요. 거기다 얻었으니까 그 훈장 받고 별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 대목에서 이런 데서 그 문장을 완성시키면서 그 의미를 다양하게 딱 그냥 한 개 지으라고 말고 풀어나갔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그 일에 맞추어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얻으면 되는 것일 뿐이요. 그러니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날마다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물어서 배운다고 하는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비치심현묘하여 치심은 마음을 기울인단 말이에요. 현묘는 어떤 특별한 일, 현하고는 먼 현자고 묘는 묘를 묘자니까 현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게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에다가 특별한 마음을 기울여 갖고 비는 앞뒤 문장 전체 부정한 것이니까 치심현묘하여 희기 기효자야라. 희기는 희나 기나 똑같은 말이에요. 기효자 특별히 기묘한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앞에 비가 있으니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부모 자식 간에 있어서 어떤 자식이 다 부모한테 효도해야 하는 것인데 어떤 놈이 꼭 정한 부모한테 이쁨 받으려고 묘직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범범하니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 나가면 그뿐이다. 뭐 글로 인해 갖고 개 잘단 말 들으려고 이승탕 살라고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말하자면 치심현효하여 현은 뭘 현자지만 어떤 경우는 멋지게 한다는 뜻, 잘한다는 뜻도 다 들어있습니다. 묘는 작을 묘자 되지만 이쁜 묘자입니다. 그렇게 현효라고 하는 현묘라고 말은 아주 잘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갖고 뭐냐 이 무엇인가 그 희기 기효자 아주 특별한 효과 쉽게 말하면 학교에 때 발표 잘하는 분들이 거기다 1등상 탄다고 한 것 같은 것이 말하자면 기효자 기효 특별한 효과를 얻는 것을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속에 들어가면 앞으로 보여줘요.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부부 간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참담한 마음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이번에는 네가 아주 그냥 잘해버려 그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그 안에 들어있는 함축되어 있는 뜻을 평범하게 전해주면 되는 것이지 너는 같은 말이지만 네가 하면 아주 굉장히 넌 참 잘해야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 그것까지는 해갖고 내용을 보라면 비치심현묘하여 희기 기효자야 특별한 효과를 내려고 특별한 이쁨을 받으려고 기호랑 특히 이쁨 받으려고 하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이다. 여기까지로 보자면 무엇이냐? 그럼 아까 학문 물어서 모르는 것을 배워갖고 그래갖고 실천해 나가는 것들은 무엇이냐? 그러면 여기 있는 일상생활에서 살고 있는 모든 당사자 관계에서 평범하고 원만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봅니다. 특히 꼭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치심현묘하여 희기 기효자야. 그 말은 특히 새끼들 중에서도 어떤 셋째 딸 이름이가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할머니한테 유별나게 사랑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짓거리 하거나 이쁜 짓거리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내용들은 바로 이제 그 생각해 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서 우리 형님 이제
지산초등 가갖고 서중학교 들어가갖고 열심히 댕기는데 이제 아버지 생각기는 우리 아버지 생각기는 큰 아들이니까 열심히 공부 잘 시켜갖고 무엇인가 크게 써먹고 싶은데 그래 열심히 아버지께서 이제 사자소학을 몸소 쓰셔갖고 그걸 이제 같이 신단 말이에요. 그럼 형님은 풍토가 주변에서 이제 혼자 하니까 어디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도 한 번도 배우고 이 얘기도 하고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날대다 혼자 앉아갖고 불러놓고는 물팍 불려놓고 아버지께서 딱 이거 너 따라 이거라 하면 듣고 보고 해야지 그것이 반응이 되는 연습이 되지 혼자 이러면 해라 할게 잘 못하잖아. 그러면 이제 그것도 모르냐고 해갖고 이제 회초를 갖고 이제 때리면 생각해봐. 아버지한테 모른다고 뜯어 몇 맞으면 그 공부만 듣겠는가? 그 못하고 있으면 다시 말해 마!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드든든 하고 있어. 그러면 그 다음 나는 옆에 쳐다보고 있다가 아 형 그 뭐라고 읽으면 돼. 왜 그 뭐라고 읽지 잘못 읽어. 내가 옆에서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아버지는 옆에 아버지나 어머니나 할머니나 보고 있다가 저 둘째는 바로 알아듣구만. 그럼 나는 이쁨을 받아. 그럼 형님이 나 좋아하겠어? 확 쥐어박아보고 싶게 크게 때려봐. 그러면 나는 이제 또 그렇게 옆에 있다가 내가 폴딱폴딱 보고 앉히게 할게. 아버지 생각기나 아버지나 할머니 생각기에 둘째가 너 머리가 잘 돌아간 것 같을게. 너 한번 해봐. 그러면 나는 이제 그때 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이쁨 받으라고 처음부터 들은 걸 그 바로 말하면 나는 두 번째 세 번째 들은 거 아니여. 조사 나는 두 번째 세 번째 들은 거 아니여. 형님 본 것을. 근데 딱 이러면 뭐 여러분 아버지는 뭐냐면 여러분 한 번 듣고 한 놈이여. 그러니까 글로 인해 성령이 끝나고 나면 그냥 나 만나면 여갖고 확 꺼지고 뜬단 말이에요. 왜 꺼지고 두었냐. 나는 또 형님 더 미움받으라고 형 왜 나 꺼지고 뜯어. 그럼 이렇게 없노. 그래갖고 이제 형만 또 미움을 받아. 그것이 바로 여기 뭐냐면 옆에 놈이 있지만 특별히 아까 말하면 이 칠심현묘한 모습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적어도 그런 짓거리 해서 저만 이쁨 받으려고 잘난 척 이런 짓거리 한다 뽐내밀어서 해서는 안 된다 그 뜻이 내가 들어있는 것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 보다가 내가 그때 형님 아버지한테 혼나고 있는데 내가 형님은 못 도와드리는데 내가 형님보다 더 잘해 한 거 보이려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형님한테 내가 미움을 받을 거냐 하는 것을 지금도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내용은 무엇이냐. 중요한 문제는 부모가 되어갖고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되어갖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신하가 되어갖고 이런 내용들은 다 무엇이냐. 그 중에서 특별히 잘하려고 하지 말고 범범하게 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 말을 특히 중요한 얘기는 뭐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고 얻은 다음에 그대로 해나가면 되는 것일 뿐이지. 거기서 특별히 더 잘했단 말을 들으려고 눈치코치하고 폼잠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기 말하면 비치심현묘하여 희기기요자야라 한 내용이에요. 여기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평범하니 같이 어울려 살면 될 것을 저만 잘했단 말 들으려고 몸부림치고 폼을 잡고 그냥 요새 말하면 유행가 가수에 인지랄 그러면 그놈은 눈에 띄지만 그 결과는 뭐예요? 전체의 화합이 깨져버립니다. 중요한 얘기는 바로 여기 말하면 비치심현묘하여 희기기요자야라 한 대목은 무엇이냐. 평범하게 화합이 되어진 것을 수행해야지 더 잘해보려고 저만 잘해보려고 요새 말하면 트로트 경쟁 그 지랄을 하고 자빠졌으면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트로트 경쟁 때문에 얘가 한 놈들끼리 전부 화합이 다 깨져버린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것은 말하면 우리가 물어서 배워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별건 물건 물사가 아니다. 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정성 다해서 해나가면 그 일뿐이지. 여기 말하면 그 뿐이지. 이 수사 각득기 강이이 그 일뿐이지. 그 속에는 뭐냐. 그 다음 그것을 이용해갖고 아버지한테 아니 삼촌한테 이쁨 받으려고 헛짓거리하고 눈짓거리하고 하는 짓거리가 못된 짓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경몽요결에 있어서 또 하나 근본자세입니다. 평범하게 자기가 도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놈을 기억해서 특히 잘하려고 해갖고 눈에 띄게 하려고 하는 짓거리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다. 이 말은 지금 단순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즘에 지금 선거 해갖고 여론조사 한거 보죠. 전부 눈에 띄게 하려고 5만 가지 별짓거리를 다 하고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민주가 됩니까? 평화가 됩니까? 이것이 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 중요한 얘기, 이 수사 각득 기향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평범하게 했으면 하는 것인데, 요새 뭐 무엇인가 대통령 나온다고 하는 친구 왜 평범하게 할 일을 할 뿐인데 나가고 5만 가지 장난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 못된 짓을 해서 편들어갖고 이간질을 하고 있는, 가장 이간질을 하고 있는 못된 것들 말하면 방송 갖고 거기다 여론조사 해갖고 거치거리고 거기다 돈 팔아먹으면서 여론 장난 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평범하게 가야 할 것들을 경쟁 풍토로 이간시키고 있는 근본 문제입니다. 여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기서 바로 말하면 경몽요결에서 평범하게 가야 할 짓거리를 경쟁 붙여갖고 1등을 해야 방향으로 갖고 여기 꼽다리 찡겨서 그 이간 작전을 치고 있는 놈들, 이놈들이 바로 민족문화를 국가를 분열시키고 있는 못된 기획자들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설명하고 있는 이 엄청난 내용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그래서 저로서는 이 경몽요결 서문에서 나온 대로 보자면 평범하게 자기 할 일대로 하면 되지. 왜 이놈을 이용해갖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바로 더군다나 카톡에다 넣어갖고 보내갖고 지랄 방정을 떠고 잡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짓을 갖고 얼마 지내면 저는 이 갖고 이 광주지역에 카톡 갖고 여러 가지 짬 붙이고 있으면서도 이재명이 죽여보려고 온 방향, 이재명 요구를 사람, 이재명이 나쁜 놈이라는 것을 사람, 이런 거 떠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평범하게 할 일, 선거에 누가 지도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이냐, 우리가 가야 할 정책이 무엇이냐, 그걸 담담하게 얘기하면 되는 것을, 거기다가 프로테이지역 여론조사 해갖고 2등 만들어갖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놈들이 바로 이간하고 있는 못된 놈들이라는 것을 경몽요결 제일 처음에 사실상 설명하고 있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곡 선생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평범한 마음으로 해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경몽요결, 어린이들한테, 이 백성들한테 정직하고 평범한 마음으로 해. 평담지심으로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갖고 누가 1등인가 가갖고 거기다 1등 놈한테 붙어갖고 앞으로 출제하려고 그런 짓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경쟁 붙여갖고 2등을 만들려고 했던 저 사람들하고 달리 번연의 모습으로 들어와서 평범하게 충실하게 해라 하고 있는 데가 율곡의 경몽요결의 근본 정신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만 왜 그런데도 왜 공부를 해야 하느냐, 평범해도 모든 것들이 공부조차 안 해갖고 무슨 짓거리 하면 깝깝한 짓거리 갖고 싸움만 하고 자꾸 다른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단 불학지인은 배우지 않는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은 심지가 모색하고, 그 마음의 밑바닥이가 뭐냐 하면은 떼풀 밭을 가고 엎고 해갖고 빌어주고 하면 땅이 건데, 떼풀이 얽혀져 있는 모색하고, 뭐는 이제 땅의 마음자리가 흡사히 말하자면 땅이 척박해갖고 떼풀들이 서로 얽혀져 있는 것과 같아서 직견이 망매하고, 말로 설명해줘도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즉 알직자하고 볼견자는 알견자예요. 그러니까 설명해도 못 알아먹는 것이 직견이 망매. 망매라는 것은 얻을망자니까 무식해갖고 마음에 안 열려갖고 깝깝하다는 뜻이겠죠. 좋은 말로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직견이 망매해서 그 말을 알아듣는 이해 능력이 어리석어서 마음이 어리석다고 했다. 직견이 망매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안 배우면 망매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명할 때 어떻게 하냐, 불학지기는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경몽요결에서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학이라고 한 것과 문이라고 한 것은 풀어서 설명을 했으면 쓰겠다 그 말입니다. 다시 첫째 줄로 들어갑시다. 인생 사세에 비학문이면 우이위니 한데도 다시 들어가서 얘기하자면 모르는 것을 물어서 배워간다는 자세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는 뜻인가 이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모르는 것을 물어갖고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학문이라는 것이 뭐예요? 모르는 것을 물어서 아는 거, 물어서 배우는 것이요. 물어서 배우면 사람이 여대문 중요한 거죠. 비학문이면 무의위인인데 비자하고 무자하고 빼봐봐. 조회사 그 비자하고 무자 빼면 뭐예요? 학문이면 이위인이란 말이에요. 여대목이 중요한 핵심이요. 이거 알아야지. 물어서 배우면 사람이 되는 것이요. 그런데 물어서 배우려고 안 하면 사람이 못 되는 것이요. 강조비 배우려고 안 하면 사람이 못 되는 것이요. 라고만 설명하면 그 자체가 뭐냐면 공격적 의도가 들어있어. 그러나 원문으로 보자면 물어서 배워갖고 알면 사람이 되어갈 거 아니요. 그런데 물어서 배우려고 안 하면 사람이 못 된다는 얘기는 두 번째 강조는 제2단계가 되는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는 비록 문장은 율곡선생은 강조하기 위해서 비학문이면 무의위이다. 물어서 배우지 않으면 사람이 못 되는 것이요. 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 꼬맹이한테 얘기한다면 물어서 배우면야 네가 마음이 열리면 네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얘기하는 것이 정도가 아니겠냐 그 말씀이에요. 평범한 마음으로 품으려고 한다면 그 조심스럽게 해갖고 강조하기 이전에 가장 쉬운 말로서 물어서 배워서 그럼 네가 물어볼게 내가 설명해 알겠죠?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중요한 학문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되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되는 것이 시작은 뭐냐? 세상에 되는 사람들이 시작은 뭐냐? 모르는 것을 물어서 배워갖고 저도 알고 누구한테도 알려주고 한 내용이 아주 똑같은 것 같지만 쉬운 것 같지만은 실은 제일 쉬우면서 안 해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 먹을 문장은 안 써졌지만은 비하고 무를 빼고 나면 학문이면 이위이니까 물어서 배우면 바로 사람이 되는 것인데 물어서 배우지를 아니하면 사람이 못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대조가 되어서 설명되어야 중요한 핵심이 된다. 난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제가 잔소리 한 것 같지만 바로 중요한 문제는 경몽요별 어리석은 사람을 깨우쳐주려면 가장 쉬운 방법, 편리한 방법부터 적개심, 경계심 없이 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괜찮아. 배울 게 좋네. 안 배웠더니 큰일 날 뿐만에 한 것을 그 다음에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앞에 배우지 아니하면 사람이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설명한 것이 안 배웠잖아. 그래 다시 강조한 것이 말하자면 세 번째가 되었죠. 강조한 것은 뭐냐? 흡사히 말하자면 흙을 갈아엎어갖고 비료를 뿌리고 곡식을 심으려고 할 때도 갈아엎어갖고 비료를 안 뿌리면 떼풀이 서로 꽉 얽혀 있어서 그러니까 뭐가 색한단 말은 뭐냐면 떼풀이 색이란 말은 폐색한단 말이에요. 딱 얽혀 있단 말이에요. 대뿌리가 얽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마음의 터전에도 떼풀이 얽혀 있는 것처럼 꽉 얽혀져 있어서 척박을 얽혀 있어서 그 사이에는 마음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뜻이 여기서 말하자면 식견이 망매하다. 그러므로 어떻게 식견 망매를 안을 막 못하려면 뭐예요? 땅을 갈아엎어야죠. 땅을 갈아엎는다는 것이 뭐예요? 마음을 갈아엎는 것이요. 마음을 갈아엎은 것이 뭐예요? 마음을 갈아엎은 것이 뭐이고? 그거 나와있죠. 마음을 갈아엎으려면 처음에 미리 물어보기가 어려우니까 글자를 배워갖고 글로써 자기 힘으로 읽고 이해해 나가야 한다 말이다. 그래서 반드시 마음의 떼풀이가 안 뻗어나가게 하려면 독서, 책을 읽고 읽은 책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치를 읽은 책을 글자에 얽매이지 않고 다시 마음속에다 궁이 이 이론과 저 이론과 책을 읽었던 이 지식과 저 지식을 연계시켜서 궁이 이치를 연계시켜서 궁은 뭐예요? 파고 들어간다, 캐 들어간다는 뜻이죠. 이치를 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책을 읽었으면 책에 있는 이치와 다른 데 이치와를 연결시켜서 궁이 이치를 궁할 궁자지만 캐 들어간단 말이에요. 파 들어간다, 연결시켜 나간다는 뜻이다. 이치로 연결시켜야 해요. 책을 읽고 나서 그것을 이치로 이해해서 연결시켜서
그러다 보면 뭐냐, 이것과 저것과 연결되면 이 명탕행기로 이것을 이렇게 써먹어야겠구나, 이렇게 가야겠구나 하는 당행기로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밝혀져서 이해해서 가야 할 길을 알아서 이렇게 밝은 명자를 이명당행기로 하여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안 다음에 알아서 뭐요? 연후에 그 후에 조예가 앞에 있는 것은 당행지로를 알았으니까 이제 앞에 있는 것은 안 것이고 뒤는 뭐요? 갈 길을 정한단 말이요. 조예란 말은 앞에 나간단 말이에요. 조예 특정 올바로 나가야 할 바를 얻어서 조예해갖고 하여 조예 특정 여기다 하여를 넣어놓으면 문장이 되지. 하여 대신에 어디서 이자를 썼지만 하여 우리가 이해할 때는 조예 특정하여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넣었지. 천이 특중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앞에는 가야 할 바를 마음속에 결정한단 말이에요. 특정 올바로 가야 할 바를 정했으면 그 다음 뭐예요? 두 번째는 그쪽으로 천이 당당하게 발로 밟고 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특중 가운데 중을 향해서 얻어서 그쪽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는 차례차례 알고 뒤에서 설명한 것들이 다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처음에는 모르는 것을 물어서 안다는 것들을 다시 풀어서 물어서 알아갖고 또 알아갖고 책을 읽어갖고 공부해갖고 그래갖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당행지로를 하는 생각해갖고 밝은 명자는 마음속에 생긴 것이요. 생각해 놓은 것이요. 생각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방향을 특정 얻어서 조예란 말은 조예가 앞으로 나간단 말이죠. 나갈 바를 정해갖고 그 다음에 이 천이 특중 당당하게 그 가운데 뒤를 향해서 천이 밟고 나간 것이다. 이것은 지금 앞에서 물어서 실천해야 한 사람이다 한 것을 또 다시 풀고 해서 마지막에서는 안 하면 맥혀갖고 떼풀 부서진 것처럼 멍청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책을 읽고 생각해갖고 그래 보자. 다시 한번 5절, 6절부터는 풀어서 생각하는 것을 다시 얼마나 상세하게 일곡 선생이 분해해갖고 사고방식을 지금 분해 설명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경몽요교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기본 방향인데 그런데 지금은 어쩌냐 이제 또 대조법이요. 그 대조법은 무엇이냐 하면 당연히 해야 할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다면 시원시는 어쩌나 갖고 대조해서 설명한 것은 굳이 말하자면 변증법이라고 합니다만 대조해서 설명한 방법이 있고요. 오늘날 지금 사람은 부지학문이 제어 일용하고 우리가 물어서 배워야 할 것이 평상시 일용 날마다 우리 하고 있는 일에 용자를 일이라고 쓸 용자도 일이라고 해서 날마다 우리 하는 일 속에가 제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굳이 알라고를 하지 않고 모르고 말고 알라고 하지 않고 그리고 있잖아 이 망이 헛된 생각으로 망령된 생각은 헛풍생 생각이에요. 옳지 않은 생각이에요. 근거 없는 생각으로서 고원난행하여서 저 먼 것, 큰 것, 참 가기 어려운 것만을 갖고 난행한 것을 망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 멀리 있는 것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국민학교 2학년, 3학년 댕기는 김영삼이가 바로 책상 앞에다 나는 미래 대통령 그것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미래 대통령 꿈이 앰비셔스 큰 꿈을 가져라. 그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큰 꿈을 가지려고 할 때 왜 큰 꿈을 가지냐 하는 것은 관심 많고 큰 꿈만 갖고 와라. 큰 사람 될 거야. 그렇게만 뻥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걸 설명을 합니다. 고원 난행 저 멀리 하기 어려운 일 그것만을 헛되게 생각하고 앉았다는 겁니다.
그래 뭐 말하다 보니까 뻥을 좀 트자면 저도 이제 중학교 다닐 때 그 학교에 교실 뒤에 게시판에 특히 그때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 집안에 관한 것들이 이제 화보에 나옵니다. 그 아이젠하워도 훌륭한이지만 아이젠하워 부인도 얼마나 얌전하고 좋은 사람인지 아이젠하워 딸들이 3명이 나와. 그러면 학교 칠판도 붙여놨어요. 앞에 칠판 바로 뒤에 공부할 때 붙여놨어요. 어느 날은 우리가 지금 자유국가 미국을 수상하면 우리도 잘하면 영어 잘하고 미국 가면 아이젠하워 따르고도 결혼도 어찌다 연애도 어찌다 그때 들었단 말이에요. 나도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아이젠하워 나도 한국 여자보다 아이젠하워 딸한테도 한번 가서 미국 가고 얘기 한번 해볼 수 있으면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했던 생각이 들어서 무엇이냐 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그때 했던 생각이 이대목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미국 그 시사 잡지 나온 거 보고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다 특히 예배당 뭐라 그럼 갔다 와갖고는 다 자기도 미국 가서 그 미국 교회 가고 미국 가서 아이젠하워 따르고 만난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들을 해봤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 간단히 말하자면 망이 고원난행이었다라고 문제를 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충실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밥 사주면 그거 갖고 역시 학교 가서 공부했으면 생각하고 학교 게시판에 붙어있는 미국 문화 소식 그럼 들고 그쪽을 향해서 꿈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좋은 말로 꿈이 날아간다고 썼지만 허황된 생각을 수없이 불러 넣어줬다. 오늘날 와서 우리들한테 얼마나 많은 허황된 생각들이 외세에 의해서 이루어져 들어왔던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해보자면 그 당시에 있어서 그 후진국에다가 선진국이라는 사람들이 사치 그 다음에 허황된 풍토를 얼마나 수출했던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문제에 대응해서 여기 율곡선생은 이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해야 암을 주변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아니면 중국 사람들이 그냥 공자 맹자 시작해갖고 그냥 뭐 요순시대 얘기를 할지라도 너는 우리 현실에 맞는 생각을 해야 한다 하는 얘기를 은연중에 하고 싶은 것이 여기 있는 대로 망이 고원난행을 한번 좀 배우다 보면은 육원 좀 쓰고 하다 보면 그렇게 간다 그 말입니다. 그대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추여 별인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다가 해야 하지만 학문해야 하고 배워야 할 것은 추여 별인 별인 남이요. 남한테다가 미루고 지가 할 일 미루고 자기는 뭐냐 자는 폭이 폭 혼자 있을 폭인데 다른 말하고 붙어갖고 연결될 때는 이 발음이 순해 있습니다. 그래서 폭기하고 폭기하고 아니라 자기는 편안하게 포기하고 자기가 공부해야 할 것은 물어서 배우는 것은 포기하니 불가해야되냐 지가 할 일은 놔두고 저는 헛생각만 하고 앉아서 지가 우선 해야 할 일은 놔두고 남한테 미루고 앉았으니 이 어찌 애는 슬프랬지만 여기서 말하면 문장을 봐서 서글프지 않느냐 라는 뜻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자면 여기서 다시 말하면 똑같은 뜻이지만 다시 한번 음미해 보자면 처음 시작은 모르는 것을 물어서 배우면 사람이 충실히 된다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풀어서 설명할 때 물어서 배워야 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하고 있는 일, 부모, 자식, 나라님, 친구 간, 또 부부 간, 또 장유서 간에 이런 것들을 전부 설명을 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관한 것은 두 번째 설명하고 있고 세 번째는 대상이 되어지는 이용동정지간 일상생활에 하고 있는 우리 일거리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고 이 앞에는 핵심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해보자면 이런 제일 첫째는 뭐냐면 제일 처음에 이
문장 말하자면 네 가지 단계로 뭐라고요? 기승전결이요? 승전결이라고 기승전결? 제일 문장의 핵심을 제기형보다 기라고 하죠. 문장을 제기할 때. 그래서 이 제일 처음은 뭐냐? 사람은 배우지 않냐면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난 제일 처음은 배워서 물어서 사람이 된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 제일 첫 구절을 뭐라고 봐야 하냐면 이것은 기라고 본다. 사람은 배워야 사람이 된다. 배우지 않으면 사람이 안 된다. 제일 핵심 부분이요. 이것을 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놈을 다시 풀어서 뭐냐? 그러면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첫째 인간관계에 관한 것을 다루는 것이다. 그것이 두 번째가 뭐예요? 핵심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돌려서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인간관계에 관한 문제를 갖고 설명을 하면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일상생활에 관한 것이 또 기승 다음에 전이라고 말입니다. 전 돌려서 다시 한 번 더 돌려서 풀어본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전 두 번째 들은 것이 만약에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지금 맥혀갖고 무식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요 앞에를 아까 말하자면 일상생활에 관한 것이다. 그걸 전제를 했다면 일상생활에 관한 것 다음에 안 써먹으면 머리가 맥힌다 하는 것이 두 번째의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인생 비학문이면 이 무의위이다. 그것은 제일 처음에 기구라고 본다면 그러므로 학문자는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구에서 나오는 그럼 풀어서 말한 것이에요. 세 번째가 말하자면 그 풀어서 말하는 것이 아까 일상용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 치심현묘한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은 두 번째 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불학지인 배우지 않는 사람은 심지가 모색하고 직견이 망매하여서 망매한 것이다. 그것이 세 번째가 지금 말하는 전입니다. 돌려서 그 말을 뒤집어서 설명합니다. 네 번째에서 그러므로 반드시 독서 궁리해서 그 올바른 길을 가야 한다까지가 네 번째는 결이라고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가다듬어 갖고 공부해서 옳은 길을 가야 한다까지가 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만약에 오늘날 사람들은 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이건 또 하나 돌려서 이해한 것이기 때문에 전이라고 볼 수 있겠다. 나는 금지에는 굳이 학문이 이용이 아니고 헛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말은 보충말도 되고 경고하는 말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뭐라고 하나 더 쓰냐? 기승전결만 갖고 안 되니까 여기다가 5번을 뭐라고 쓰면 쓰냐? 오늘날 사람도 헛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말하면 뭐라고 붙였으면 좋을까? 생각해 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경우에는 주의라고 한번 붙이면 뭐 쓰거든요. 다시 한번 요 명심을 경계를 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또 하나 요 다른 말로 하면 두 번째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요 결1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냐. 그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뜻이 됐으면 쓰였다. 그럼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 배워야 사람 된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것을 항상 핵심을 전제를 하고 그런 걸 풀어서 말하는 것을 연결시켜 나가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뜻으로 보자면 오늘날 이 문제는 경몽요결 문제는 분해해 본데 최서문에서는 첫째 중요 문제는 핵심. 배워야 사람이 된다. 안 배우면 사람 못 된다 하는 것을 중요시 하는 것과 그리고 그 다음엔
기가 다시 말하면 중요한 결론이죠. 결론 부분을 다시 처음에 강조하기 시작하고 그놈을 다시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데 기승전결로 해서 풀어나가는 데다가 마지막에 그런데 기승전결에 안 들어갔고 헛생각을 한 놈들이 씨야 그 대목에서 경고해서 주의로 해서 처음과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그냥 이해가 되었죠.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방법을 갖고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배워야 한다, 궁리해야 한다 하는 말은 여기 오늘날 사람들은 부지 학문이 제거 이종하고 그리고 망이 고원난행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거꾸로 붙자면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날 사람들 그래서 안 된다. 어떻게 해야 한다죠? 오늘날 사람들은 마땅히 부지 학문 마땅히 한다면 마땅히 학문이 일용의 일에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령 손자들한테 더 설명을 하시려면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은 높은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학문이 일용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일에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망이 고원난행 헛되게 나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러면 마땅히 기꺼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고원난행하는 일은 하지 말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원 반대가 뭐예요? 높은 데 있고 먼 데 있어. 그러니까 높은 데는 반대로 낮은 데 평자예요. 그 다음에 먼 자는 뭐예요? 가까운 측자예요. 그러니까 평측 가까운 데서 그 다음에 난행 하기 어려운 일, 쉬운 일 만약에 우리가 마땅히 우리는 일상생활에 이 쉬운 일을 충실히 행하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학문이 마땅히 학문이 굳이 알지 못하고 아니라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일용일 쉬운 일가 있는 것이고 높은 뜻 헛생각하지 말고 가까운 일 쉬운 일부터서 정성을 들이면 한다. 그래서 하지만 망이 허황된 생각으로 라고 그러면 우리한테 분수에 맞는 즐거운 생각으로 마땅히 부모님한테 친구들한테 그것을 말하면 거기서 말하면 망이 대신에 여기 즐거운 열자 열의로 마음심반다가 그 바꿀 택자 쓰는 열자죠. 열의로 즐거운 마음으로 일상생활에 있는 가까운 일을 해 나가다 본다면 그렇게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추여 별인 그 남한테 미룬다 하는 말을 대신에 남한테 미룬다는 말 다른 말로 하자면 미룰 축자 대신에 맞을 영자로 영여 별인 남을 별인이라 한다면 이것은 아문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한테다가 남을 미루지 말고 우리들끼리 더불어서 해야를 맞은다면 그러면 그렇게 될 때는 자안 포기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남한테 미루고 자는 편안한다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하냐 포기 대신에 품을 회자하고 어둠을 포자하고 그래서 여기다가 회포라고 하는 말 한번 써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회포라고 하는 말 뭐냐면 마음십자도 아니십자에다가 품을 자죠. 그 다음에 또 포자가 안 버리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포. 그래서 내가 남을 버리지 않고 우리 뜻으로 한꺼번에 품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획포를 글자를 잘 쓰네. 잘 못 쓰네.
내가 남한테 밀어버리지 말고 즐거이 기꺼이 우리니까 내가 몸소 체험해 간다고 하니 획포해 나가다 보면 이러면 기불가 애야제 이 어찌 슬픈 서글픈이 아니냐 한 대신에 긍정적으로 보여. 이것은 좀 기불가 애야제 대신 아까 얘기한 기쁠 열자 열야제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쁜 일 좋은 일이 아니겠냐. 열야제로 하면 그 문장이 공격적 문장이 아니라 허용적 문장이 되겠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금방 얘기입니다. 일국선생 글을 좀 더 긍정적으로 포용 방향으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냐 큰 생각을 한번 했다는 얘기를 좀 제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이렇게 엉터리 소리 안 갖지 이런 방법 마음으로 열어 나가면서 애기들 같은 마음으로 하면서도 율곡의 뜻을 조금 더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시간 많이 지났는데 좀 쉬십시다. 이제